이 상처 설마 너니? 30년 전 화재 때 내 등 떠밀고 대신 깔렸던 내 아들 하준이 너야? 이 상처, 설마 너니? 30년 전 화재 때 내 등 떠밀고 대신 깔렸던 내 아들 하준이 너야?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 회장님과 묵묵한 남자 간병인.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강태양, 34살. 그는 오늘도 좁은 고시원 방에 쭈그리고 앉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채업자로부터 온 협박 문자가 12통도 넘게 쌓여 있었죠. 내일까지 200만 원 안 갚으면 너 진짜 죽은 줄 알아. 태양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는 요양원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간병인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받아서 아들 준호 학원비 대고 전처 미자에게 주는 양육비 보내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요양원이 부도가 나면서 석 달치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밀린 월세, 아들 학원비, 전처가 독촉하는 양육비까지 합치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 5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급한 마음에 제1금융권도 아니고 사채업자한테 손을 벌렸는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태양이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 강태양, 거기서.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태양은 라면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3명이나 쫓아왔던 거예요. 골목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며 도망치던 태양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네.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병원 신세 진다고 했지?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태양은 얼굴을 감싸쥐고 쪼그려 앉았어요. 근육질 몸을 가진 태양이었지만 폭력을 쓰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까봐 차마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 맞고 있는데 골목 입구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빼입은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범상치 않은 기품을 풍기는 사람이었죠. 사채업자들이 그 여자를 보더니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바로 이 지역 최고 재벌인 장 회장이었던 겁니다. 일어나 봐요.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도와줬다기보다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요. 내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생각 있어요? 태양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길거리에서 맡고 있는 사채 빚쟁이한테 일자리를 제안하다니요? 제가요? 그런데 저는 간병 경력이 좀 있긴 한데 경력은 나도 알아봤어요. 당신 요양원에서 7년 동안 일했다면서요? 환자들 평판도 좋고. 장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태양을 훑어봤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 숙식 제공. 빚 대신 갚아줄 수도 있고. 단 내 말 절대 복종.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태양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500만 원이면 빚도 갚고 아들 양육비도 보낼 수 있었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한 달에 사흘은 제 아들 준호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태양을 노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 다음 날 태양은 장 회장의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대문부터 현관까지만 걸어도 100m는 좋게 되는 것 같았고 집안은 온통 대리석과 고급 가구로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이 10여 명은 되어 보였고 정원에는 분수까지 있었어요.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도 태양이 살던 고시원의 5배는 되는 크기였습니다. 침대도 푹신하고 욕실도 딸려 있고 태양은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다가 문득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부터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소문대로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물온도 28도, 29도 아니고 27도도 아니고 정확히 28도로 맞춰와. 밥은 12시 정각에 상에 올려야 해요. 11시 59분도 안 되고 12시 1분도 안 돼. 발 마사지는 왼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하나하나 10초씩 주물러야 해요. 순서 틀리면 다시. 태양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혼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짜증을 내거나 대들지 않았어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며 모든 걸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장 회장의 발을 마사지해 줄 때였어요. 투박한 손이었지만 어쩐지 힘 조절이 딱 좋았고 누르는 부위마다 시원함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네요. 장 회장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태양이 저녁 식사로 된장찌개를 끓여 올렸을 때였습니다. 장 회장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떠먹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 맛. 이거. 장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가 이 레시피 가르쳐 줬어요? 아, 이건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먹던 맛으로 만든 건데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디선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끓여줘요. 딱 이 맛으로. 그날 이후로 장 회장은 태양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당신 가족은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전처가 키우고 있고요. 왜 헤어졌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요. 전처는 제가 무능하다고 매일 싸웠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자주 봐요? 한 달에 3번 정도 만나러 갑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성실하게 일했고 장 회장도 점점 태양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불거졌습니다. 바로 장 회장의 조카이자 비서실장인 고민수였습니다. 고 실장은 장 회장에게 아들도 딸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가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장 회장이 간병인 태양에게 너무 각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저번 주에는 태양을 데리고 병원에 동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뭔가 수상한데? 고 실장은 사람을 시켜서 태양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의 전처, 최미자를 찾아냈어요. 미자는 재혼한 남편과도 이혼한 상태였고 지금은 룸살롱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최미자 씨 맞죠? 전 남편 강태양이가 지금 우리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인간이 재벌집에서 일한다고요? 미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얼마 받는데요? 월급 500에 숙식 제공이래요. 500? 그 인간이? 미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하루하루 피 말리며 사는데 전 남편은 재벌집에서 편하게 돈 벌고 있다니요?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손잡고 그 인간 저택에서 쫓아내요. 그러면 당신한테도 이익이고 나한테도 이익이에요. 고 실장과 미자는 악랄한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미자가 장 회장 저택에 난입해서 태양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거짓 주장하고 그 와중에 고 실장이 태양의 방에서 장 회장의 귀중품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태양은 도둑으로 몰려서 당장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인간이 물건 훔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증거를 만들면 되죠. 며칠 후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양은 마침 휴무라서 아들 준호를 만나러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실에 웬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이 나쁜 새끼, 나 때리고 도망쳐서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어? 미자가 표범 무늬 코트를 휘날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모여서 구경하고 있었고 장 회장도 휠체어에 앉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자야? 너 왜 여기 와? 왜 와? 너 양육비도 안 보내면서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다며? 내가 가만 안 둬. 미자는 달려들어서 태양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양은 당황해서 손을 휘저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당신, 이거 설명해봐요. 고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당신 방 서랍에서 나왔어요. 이거 우리 회장님 금고에서 일주일 전에 사라진 거예요. 태양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훔친 적 없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고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이자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자가 다시 태양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도둑놈아, 내가 너 감옥 보낼 거야. 미자는 태양의 셔츠 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태양의 흰 셔츠가 등 쪽으로 찢어지면서 그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태양의 등에는 거대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깨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마치 용암이 흘러내린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붉은 흉터였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등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 회장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태양에게 다가갔어요. 이 상처, 설마 너니? 30년 전 화재 때 내 등 떠밀고 대신 깔렸던 내 아들 하준이 너야? 태양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제 이름은 강태양이고요. 아니야.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몇 살이야? 34살입니다. 34살. 맞아. 하준이가 지금 34살이야.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양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30년 전 장 회장은 아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장그룹 회장의 며느리였고 4살짜리 아들 하준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택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저택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하준아. 장 회장은 연기 자욱한 복도를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기둥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하준이가 복도 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죽을 다해 달려갔어요. 하준이를 안아 올리고 출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어요. 안 돼. 장 회장은 하준이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너지는 잔해 밑에 깔릴 뻔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살배기 하준이가 뒤돌아와서 엄마의 손을 잡아당긴 거예요. 엄마가, 하준이는 작은 힘으로 엄마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무너지는 불타는 기둥 밑에 깔렸어요. 하준아. 장 회장은 정신없이 기둥을 드러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하준이를 구해냈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등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혼란 속에서 누군가 하준이를 데려간 거였어요. 장 회장은 30년 동안 아들을 찾았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아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점점 냉혹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가 장그룹을 물려받았고 그 후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회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난 겁니다. 하준아, 정말 너구나. 엄마야, 엄마. 장 회장은 태양을 꼭 껴안았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양부모님 밑에서 컸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너 4살 때 일이야. 그리고 화상 치료받으면서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을 잃었을 거야. 장 회장은 돌아서서 고 실장과 미자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어요.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해? 내 아들한테 손을 대? 회장님, 저는 그냥. 고 실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닥쳐. 당장 경찰 불러. 이 사람들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고민수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당신 재산도 다 조사할 거고 횡령 혐의 있으면 감옥 보낼 거야. 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 실장이 시켜서. 변명 집어치워. 당신도 공범이야. 내 아들 명예훼손하고 폭행했으니까 똑같이 처벌받을 거야. 경찰이 도착했고 고 실장과 미자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미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강태양, 너 양육비 안 보낸 거 잊지 마.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양육비 문제도 조사해 볼 거예요. 당신이 양육비 받아서 아이한테 안 쓰고 도박에 탕진한 거 다 알아요. 아동학대로도 추가 고소할 겁니다. 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거실이 조용해지자 장 회장은 다시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아니 태양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태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발 마사지해 드릴 때나 된장찌개 끓일 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누군가한테 배운 것 같은. 그건 엄마가 내게 가르쳐 준 거야. 내가 3살 때부터 내 발 주물러 주는 걸 좋아했거든. 그리고 된장찌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어. 그날 밤 장 회장은 태양을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봐, 이게 내가 4살 때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까까머리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막혔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불길에 휩싸인 복도, 무너지는 천장, 그리고 엄마를 밀어내던 그 순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기억나? 조금씩 기억나요.
태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 회장도 함께 울었어요. 30년 만에 모자가 상봉한 겁니다. 다음 날 장 회장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어요. 모자 관계 일치율 99.99%. 태양은 정말로 장 회장의 친아들 장하준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늘 저는 30년 만에 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장그룹의 후계자는 제 친아들 장하준입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가에 실종된 아들이 간병인으로 살다가 돌아왔다는 스토리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으니까요. 태양 아니 하준은 하루아침에 재벌 2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고 하인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준호를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준호야, 할머니야.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준호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금세 장 회장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장 회장은 증손자를 끔찍이 아꼈어요. 준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습니다. 한편 고 실장은 횡령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미자는 무고죄와 폭행죄로 2년형을 받았어요. 출소 후에도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죠. 어느 날 저녁 하준은 엄마와 함께 저택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빚에 쫓기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꿈만 같아요. 하준아, 엄마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제 우리 절대 떨어지지 말자.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하준은 장그룹의 정식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배운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었고 특히 사회복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고아원과 요양원에 매년 수십억 원을 기부했고 간병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하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장 회장도 예전처럼 냉혹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후로 그녀는 점점 온화해졌어요. 직원들에게도 더 자상해졌고 가끔은 농담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아드님 영향인가 봐요. 하인들은 수군거리며 좋아했어요. 어느 명절날 장 회장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했던 게 하나 있었어. 불 속에서 하준이를 지키지 못한 거. 근데 알고 보니 하준이가 날 지킨 거였어. 4살짜리가 엄마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다니. 넌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 하준아. 하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평생 엄마를 지킬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사람이 내일은 재벌 2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나중에 당신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태양은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온갖 갑질을 당했지만 한 번도 성질을 부리거나 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했죠.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고 실장과 미자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남을 해치려 했다가 결국 자기가 파멸했어요.
악한 마음으로 쌓은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장 회장은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했고 태양도 매달 사흘씩은 꼭 아들을 만나러 갔잖아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태양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채널 희노애락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